네, 안녕하세요. 컴퓨터특공대 MC 윤희정입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임상병리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네, 항상 급박하게 돌아가는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오늘의 게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 응급실의 유재규 임상병리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의료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상병리사 유재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0대시죠? 아니요, 30대. 그러세요? 네. 20대처럼 보이셨어요. 응급실에서 임상병리사를 본 적은 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응급실에서 이제 현장 진단 검사들을 진행을 하고 체열이랑 심전도 검사, 호흡기 검체들을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의 전반적인 검사를 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좀 주춤해졌지만 응급실에 오시면 코로나 검사를 하나요? 요전에는 필수가 아니어가지고 네. 입원이나 감염병으로 분류가 되기는 해서 그런 게 필요할 때만 저희가 검사 시행하고 있고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응급실에 환자가 왔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체열을 하게 된다. 그럼 그때 좀 도와주시는 건가요? 체계를 설명을 드리면은 환자가 오게 되면은 의사가 먼저 초진을 보고 그 네. 이후에 그에 맞는 이제 처방을 내게 되는데 네. 그때 이제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체열을 하거나 심전도 검사를 하거나. 그렇군요. 그럼 환자랑 좀 직접 소통도 하시는 경우가 많겠네요. 네, 그쵸. 아무래도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임상병리사분들이 체열이나 호흡기 검체 채취를 많이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심전도 검사는 좀 생소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심전도 검사가 어떤 검사이고 어떨 때 하는지 궁금합니다. 심장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증폭해서 이제 분석하는 검사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가슴 통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오네. 심근경색 같이 조금 위험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검사를 빨리 해야 아무래도 진단이 빨리 나오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의사분들이 구두 처방으로라도 그냥 EKG 먼저 찍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심전도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의사분들한테 먼저 알려드리고 진료를 나아가는 식으로 검사를 합니다. 심전도 검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체열도 그렇고 정말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위기 순간에 필요한 검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말씀해 주시는 검사를 진행해 주시는 분들이 다 임상병리사 분들로 좀 보면 될까요? 저희가 인원은 좀 적은데 네. 임상병리사 선생님들이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대 환자분들이 제일 붐비세요? 밤에 좀 많이 오거나 아니면 환자분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의외일 수도 있지만 네. 그 월요일이나 금요일처럼 그냥 이제 외래 종료 시점이나 이제 시작 시점 시간에도 진료를 보다가 갑자기 환자 상태가 이상해져서 보내는 경우도 많고 해서 의외로 그냥 주중에도 월요일이나 금요일 이렇게 시작하는 날과 이제 끝나는 날쯤에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보통 이제 밤에만 붐빌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었군요. 네. 기존에 혈액 검사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진단검사학과에서 혈액은행에서 근무를 했었고 네. 주로 환자분들 혈액을 받아서 수혈 전에 이제 수혈 전 검사를 주로 맡아서 했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러면 응급실에서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본격적으로 근무 시작하게 된 거는 21년 9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거의 3년 차 정도 되셨네요. 네, 그 정도. 네, 검사실과 응급실의 그 차이점이 좀 클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약간 현장감 같고요. 외래 체열실 같은 데서는 이렇게 느낄 수 없었던 이제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수능이 되거나 이렇게 검사 협조적인 분들이 많은데 외래 체열실에서는 그렇죠. 아무래도 대부분 당신 발로 걸어오셔서 이렇게 딱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침부터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데 응급실은 그냥 예고치 않게 다쳐서 오시거나 발병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의식이 없는 상태로 오시는 경우도 많고 몸을 이렇게 간혹 이렇게 떠신다든가 경련 때문에 마약같이 그런 것들로 검사가 필요해서 이렇게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진짜 협조가 잘 되지는 않아요. 이렇다 보니까 검사를 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진단검사학과에서는 그냥 단순히 제가 장비하고만 이제 일을 하면 됐는데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이제 협업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뭐 환자분들 잡든가 이때 필요한 물품들을 그때그때 이렇게 백업을 한다든가 검사를 백업을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감과 협업이 좀 큰 차이점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생명이랑 직결된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인원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의외로 인원이 많지는 않고 서울의료원에서는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5분이요? 네. 교대로 근무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몇 시에 출근하셨어요? 2시 반에 출근해서 네. 10시 반에 퇴근했어요. 그 정도는 좀 괜찮죠?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나이트 근무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밤새는 게 힘들기는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사실 잘 몰랐는데 이게 네. 한 해 한 해 갈수록 힘든 것도 있고 그러면 다른 병원에서도 이렇게 응급실에 임상병리사분들이 계신가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아마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임상병리사 선생님들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아마 2025년에는 입법 예고가 되어 있어서 권역 응급의료센터급에서는 아마 저희처럼 근무하는 인원들이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요. 네. 얼마 안 남았네요. 내년부터네요. 네. 네, 그러네요. 그럼 내년부터는 이제 응급실에 가면 임상병리사분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안 그래도 사실 응급실 하면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때가 많잖아요. 정말 힘든 상황도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좀 에피소드나 어떤 이야기가 있다면요? 네. 심적으로 좀 네. 익숙해지지 않는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연명의료 중단 동의서를 이제 받게 되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가 심폐소생을 진행을 하지는 않으니까 가시기 전에 임종면회식으로 환자분들을 인도를 해드리거든요. 저희가 응급실이 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원래는 보호자분들이 입장이 좀 제한이 되는데 네. 그때는 이제 들어와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그건 좀 여러 번 봐도 아무래도 심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럴 때는 매 순간마다 좀 힘드실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다른 일을 하러 가야 되니까 네. 아무래도 검사를 하면서도 약간 마음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심폐소생 환자는 이제 먼저 네. 저희 응급실로 올 때부터 연락이 돼서 오기는 하는데 중증 환자 구역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계시다가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진행되면은 정말 의료진들도 그렇고 저희 검사자들도 그렇고 그 한 군데에 몰려도 조금 힘든데 여러 군데로 다 분산해서 그걸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웠던 게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저희 이모부가 약간 좀 심장 쪽이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을 가셨는데 병원 입구에서 쓰러지셨어요. 네.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예기치 못하게. 네. 네. 그런 경우가 동시다발적으로 2건, 3건 있으면 이제 네, 인원이 그런-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의료진들의. 네, 아무래도 그런 점들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말씀해주신 것처럼 퇴원 다 돼서 네. 그냥, 나 멀쩡해 가볼게 이러고서는 이제 나가셨던 환자분들도 코앞에서 갑자기 또 다시 쓰러지셔가지고 다시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조금 일어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또 그렇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진단검사의학과에서 그냥 전화로만 네. 문의받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동료 선생님들한테 아니면 그냥 사소한 질문들까지도 아무래도 검사적인 측면에서 그냥 궁금증이 있을 때 그때그때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조금 보람이 있고 검사를 토대로 이제 치료를 해나가는데 그때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 이런 것들도 있구나 하고 새롭게 배우는 것들도 많고 치료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럴 네. 때 조금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좀 재미있었던 아니면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게 없을까요? 할머니 분을 이제 체열을 해드리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혈관 좀 안 보여가지고 막 이렇게 치면서 토닥토닥 이렇게 약간 어루만지듯이 이렇게 축지를 하고 있었는데 할머니 분이 손가 몇 살이야 이러면서 아, 손이 참 곱네 이러면서 손자 같아서 정말 보니까 그래. 손이 고우시네요. 아니 손자 같네 이러시면서 하시길래 이제 네. 그냥 아니에요 할머니 이러면서 꼭 이렇게 손 그냥 잡아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아, 것들이 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소녀는 소개 안 시켜주시고요. 네. 네, 지금까지 사실 1분 1초를 다루는 응급실에서 다양한 검사를 진행하는 임상병리사 역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임상병리사를 지원하는 학생들이나 또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상병리사 하면은 진단검사학과나 병리과, 이제 신경검사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2025년에 입법 예고도 되어 있고 임상병리사로서 근무할 수 있는 근무지는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에너지도 좀 넘치고 나는 장비와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좀 여럿이서 일하는 게 좋다 이렇게 약간 생각하시는 외향적인 성격이 좀 더 낫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러신 분들은 응급실에서 일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임상병리사가 응급실에서 뭘 하실지 궁금해 하실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현장 진단 검사 장비나 이런 운용들에 있어서 저희가 4년간 학부 과정을 거치면서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환자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곁에서 24시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앞으로도 꼭 저희의 행보 조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병원에서는 뭐 별명 같은 거 있으실까요? 이미지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냥 아빠라고 불리거든요. 그냥 아무래도 아빠요? 네, 네. 전혀
안 어울리는데요? 네. 네. 신규 간호사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같이 지내다 보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은 포근하게 느껴지나 봐요. 외모로 봤을 때는 20대로 보이지만 네, 아빠 같은 또 포근함을 네, 양면성을 갖고 있는 네, 지금까지 유재규 임상병리사 분과 함께 했는데요.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환자분들을 위해서 고군분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급실에 엄마 아빠들 화이팅! 화이팅!